TV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멕시코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멕시코 혁명이에요. 1900년 무렵에 멕시코의 대통령은 포르피리오 디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딱 4년만 대통령을 하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었거든요. 멕시코는요, 남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에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전에는 여러 원주민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중앙아메리카를 정복한 스페인은요, 그것을 뉴스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뉴스페인은 1821년에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선언을 하고 독자적인 헌법과 독자적인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4년만 딱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그 헌법이 정해져 있는데도요, 포르피리오 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선거를 할 때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계속 선출이 된 거예요. 디아스에게 붙어서 영달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선거 때가 되면 그 후보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포기하도록 한 거예요. 이런 일이 30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 정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어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관한 그런 중요한 문제는요, 디아스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측근들하고 소수의 부자들만이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디아스 대통령은요, 원주민들에게 너무나 잔인했어요. 원주민들이 농사짓던 땅을 빼앗아서 친구들한테, 외국인들한테 다 팔아먹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일하게 한 거예요. 대규모의 현대적인 농장을 가진 그 부자들은요,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외국에다 내다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부자들은 자식들을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고 옷도 말도 유럽 사람처럼 했어요. 멕시코에서도 이 정권에 반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항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멕시코의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했어요. 프란시스코 마데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지닌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동자들에게 아주 잘해주었고요. 이 마데로는 멕시코가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마데로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인기가 나날이 높아졌어요. 디아스는 자신 말고 이 마데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마데로가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피신을 해서 그 디아스 대통령 정부와 싸울 혁명가 단체를 만들었어요. 막대한 재산으로 무기를 사서 멕시코의 반란군에게 보내주었어요. 도로테오 아랑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멕시코 북부 지방에 사는 소도둑질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반란군의 전사가 되어서 판초빌라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300명 정도 병사를 군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부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멕시코 혁명인데요. 디아스는 이제 자신이 오랫동안 권력을 붙들고 있지 못할 거란 사실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서명했어요. 그런 다음에 디아스는 멕시코를 떠나서 프랑스로 갔다가 4년 후에 죽었어요. 마데로가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멕시코 시티를 행진했어요. 멕시코 사람들은 이 마데로가 민주주의와 평화와 번영을 안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혁명 지도자들의 생각들이 다 달랐어요. 자유선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다 빼앗아서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많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이 마데로는요, 서로 다른 세력들을 합치려고 갖은 애를 썼는데 또다시 반란이 일어났어요. 1913년에 반란군이 멕시코시티로 쳐들어가서 정부의 무기고의 본부를 차지해버렸어요. 정부군과 반란군이 10일 동안 총격전을 벌였어요. 멕시코 사람들은 이 지옥 같은 날들을 비극의 열흘이라고 불러요. 반란군이 마데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그를 끌어내고요. 그 반란군의 지도자는 빅토리아노 우에르타라는 이름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멕시코시티의 통치권을 장악했죠. 어느 날 밤에 우에르타의 장교들은요, 마데로를 살해했어요. 이제 멕시코는 우에르타가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지독한 독재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에르타의 권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후에 13년 동안 멕시코에서는 내전, 암살, 투쟁,
반란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멕시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세계의 거의 절반에 걸쳐서는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바로 1차 세계대전인데요. 발칸반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를 나누어 가지려고 했고, 불가리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돌아온 그 땅이 너무 적어서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르비아를 공격을 했는데, 세르비아와 불가리아는 서로 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불가리아는요,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와도 적이 되어 버렸어요. 이 오스트리아는요, 보스니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점령을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스니아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은 세르비아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었어요. 둘 다 슬라브족이었어요. 세르비아 사람들은 슬라브족은 하나로 뭉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914년 6월 21일에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세르비아 청소년이요,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자를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스트리아의 지도자들은요, 세르비아 정부가 이 암살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어요. 세르비아의 지도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1914년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정부가 세르비아에게 전쟁을 선전포고했어요. 즉시 두 나라가 끼어들었어요. 세르비아와 동맹국이었던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서요, 오스트리아를 공격했어요. 그러자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바로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틀 후에는요, 독일이 프랑스에게도 선전포고를 하고 프랑스 국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은 발칸반도와 그다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싸우지 못하고 있어서 좀이 쑤시는 상황이었어요. 독일군은 프랑스로 진격하기 위해서 먼저 벨기에를 공격을 했는데요. 벨기에는 중립적인 상태임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독일이 그 중립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독일을 그대로 뒀다가는요, 머지않아 독일군이 유럽 전체를 장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14년 8월 4일에 영국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독일, 그리고 나중에 끼어든 오스만 투르크의 동맹군, 이렇게 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스, 일본, 세르비아, 그리고 중립을 선언했던 벨기에까지가 연합군이었어요. 이 동맹국의 네 나라는요, 나머지 세 개를 합친 것보다도 강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독일의 막강한 최신식 군함들이 영국 근처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영국의 여객선, 영국의 상선들을 무참히 공격했어요. 그러다가 1915년 5월 7일에 독일의 잠수함이 루시타니아라고 하는 영국의 여객선에 어뢰를 한 발 쏘았는데요. 1200명의 승객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전 세계는 분노했어요. 루시타니아호는요, 군함이 아니라 여객선이었어요. 독일은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특히 미국 정부가 화가 났어요. 바다에 빠져 죽은 그 승객들은요, 미국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1916년 겨울에 영국은 아주 놀라운 새로운 법률을 하나 만들었어요. 영국의 모든 젊은이들에게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군대에 입대시켜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바로 징병이라고 해요. 징병제도에는요, 훨씬 더 많은 젊은이가 전쟁터로 나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자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는요, 여자들이 대신 채웠어요. 1918년에 이르러서 거의 100만 명의 여자들이요, 무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와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가서 싸우다 죽었어요. 프랑스의 한 요새에서는 5달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30만 명의 독일 젊은이, 30만 명의 프랑스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소무 방어전이라고 불리는 그 전투에서는 40만 명의 영국 젊은이들이 독일군의 진격을 막으면서
죽어나갔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는요, 영국의 거의 한 세대 전부가 전쟁터에서 죽어나갔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연합군은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 대전이 터진 지 3년이 지났을 때 독일은 전쟁을 끝내버리려고 한 가지 묘안을 짜내었어요. 바로 미국이 독일 편에서 싸우도록 해준다면 멕시코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크게 뚝 잘라서 미국에게 주겠다는 그런 제의를 하려던 참이었는데요. 영국의 암호 전문가들이 이것을 해독을 해서 미국 신문에 실리게 된 거예요.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독일의 흉계가 알려지면서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모두가 격분했어요. 1917년 4월 6일 미국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제 미국 병사들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여러 나라 병사들과 함께 독일과 그 동맹국들과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